자, 이제 9개의 실권을 살펴봤고요. 어떻게 외웠다고 그랬습니까? 자산 전문용 교리주기인데요. 상위로 갈 때 허가라고 했고요. 그냥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를 보시자고요. 프린트. 자, 이제 그 시설군 도표 밑에 보면 괄호 1번에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허가를 받고 하는 용도 변경은 어디로 갈 때? 상위군으로 갈 때는 허가입니다. 두 번째, 신고 대상은요, 하위군으로 갈 때입니다. 그죠? 여기 이해됐습니다. 그럼 1, 2번 두 개를 묶어보세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용도를 변경할 때 건축물 대장에 변경 신청한다, 안 한다? 그래서 써주세요. 건축물 대장 변경 신청 X. 1, 2번 두 개를 묶어서 건축물 대장입니다. 건축물 대장 변경 신청하지 않습니다. X. 건축물 대장 변경 신청 X입니다. 자, 됐고요. 이제 괄호 3번으로 갑니다. 제목을 잠깐 봐요.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 신청한다고 되어 있죠? 땡땡 하고요. 흔적 남긴다라고 적으세요. 흔적을 남긴다. 흔적 남긴다. 허가나 신고 없이 그냥 할 때는 흔적을 남기자. 이것을 건축물 대장의 변경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설군에서 용도를 변경한다? 자, 같은 설군 내에서 용도를 변경하면 허가예요, 신고예요, 강이에요? 강, 그냥 하죠. 이때는 흔적을 남겨합니다.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해야 된다고요. 다만 여기가 고난도예요. 1종과 2종 상호간의 변경을 했습니다. 1종 근생과 2종 근생은 시설군이 같은가요? 1종 근생과 2종 근생은 시설군이 같냐고요? 같잖아요. 근린 생활권에 있는 거죠. 같은 군끼리 바꾸니까 변경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런데 이때는 안 한다고 돼 있어. 끝에.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확인했습니까? 왜 안 할까? 같은 군끼리 바꾸는 거라면 그냥 하니까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 돼 있죠?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변경이 1, 2종끼리 바꾸는 거예요. 워낙 많이 바꾸다 보니까 혜택 주는 겁니다. 이때는 그냥 해도 된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이제? 같은 용도 분류의 아니고 1, 2종 상호간의 변경 다음에 같은 용도 분류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변경 그 다음에 주차. 같은 용도 분류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변경 이것도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일 때 변경 신청 안 한다고요. 원래 같은 군끼리 바꿀 때는 변경 신청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1, 2종끼리 바꾼다든지 용도 분류끼리 같다면 그때는 변경 신청도 안 한다 이거예요. 좀 어렵죠? 예를 들어드려야 돼요. 자, 이건 지우고 여기다 예를 들어볼게요. 요건 이제 요번 단계 할까 말까 하다가 시간도 많이 남고 해서 한번 대시를 해본 거예요. 자, 이렇습니다. 제가 군을 떼볼게요. 요 군을 떼볼게요. 문화 및 집회설군. 요거 이제 떼어보고요. 여기 근린생활군을 떼보겠습니다. 밑에 있겠죠? 근린생활설군. 여기는 1종 근생과 2종 근생으로 되어 있죠? 1종 근생, 2종 근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화 및 집회설에 아까 문화 및 집회설이 있었나요? 문화 및 집회설이 있고요. 또 뭐가 있나 하나만 더 얘기해 보세요. 종교설이 있었죠? 종교설. 확인했습니까? 요거 둘 다 같은 군이잖아, 그죠? 자, 그럼 일단 요거부터 해볼게요. 만약에 1종 근생을 종교설로 바꿉니다. 1종 근생을 종교설로 바꾸면 상위로 가는 거죠. 상위로 가니까 허가 대상이죠. 변경 신청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거꾸로. 문화 및 집회설을 2종으로 바꿨습니다. 하위로 가는 거죠. 허가 신고 강. 신고. 변경 신청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보자고요. 1종 근생에 의원이 있었고요. 2종 근생에 기원이 있었습니다. 맞죠? 제가 물어볼게 천천히 물어보니까 답변해 보세요. 의원과 기원은 같은 용도 분류이다. 의원과 기원은 용도 분류가 같다. 틀리죠. 의원은 용도 분류가 1종 근생이고 기원은 2종 근생이니까 용도 분류는 다르잖아요. 이렇게 물어볼게. 의원과 기원은 같은 시설군이다. 이건 맞죠. 그러나 용도 분류가 같은 건 아니죠. 그럼 봐요. 의원을 기원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럼 같은 군 맞나요? 같은 군이니까 허가 신고 강. 그러니까 A를 아까 뭐라고 표현했었죠?
변경성을 A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럼 변경성을 원래는 해야 되잖아요. 같은 군이니까. 그런데 1종, 2종끼리 바꾸는 건 이것도 안 한다 이거예요. 원래는 해야 되지만 안 한다. 왜 안 한다? 원래 이렇게 바꾸는 게 워낙 많거든요. 그때마다 이거 한다는 건 행정 나오기가 크다는 거죠. 하나 더 해볼게요. 자, 문화 및 집배설에 극장도 있고요. 음악당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정리했다. 그리고 종교시설에 교회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극장과 교회는 같은 시설군이다. 맞죠? 극장과 교회는 같은 용도 분류다. 이건 들리죠? 극장은 이거고 교회는 이거니까. 그러면 극장과 음악당은 같은 용도 분류이다. 맞잖아요, 이거요. 됐습니까? 자, 그럼 해볼게요. 이렇게 바꿔볼게요. 음악당을 교회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같은 군끼리 바꾸나요? 시설군이 같은가요? 허가신고 갱. 같은 군끼리 바꿨으니까 변경성 한다 안 한다? 해줘야죠. 그죠? 자, 그럼 요거 고난도. 이제 극장을 음악당으로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용도 분류가 같으니까 실군도 같다고 보는 거죠? 허가신고 갱. 그냥 하기 때문에 원래는 변경성을 해줘야 되죠? 안 한다. 왜 안 한다? 용도 분류가 같으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1, 2종 상호간의 변경이랄지 같은 용도 분류끼리 바꿀 때는 변경성을 안 한다 이거예요. 이해됐죠 이제? 그럼 이건 왜 안 할까? 같은 식구잖아요. 식구끼리 같이 바꾸는 걸 뭘 병리해서 하냐 이거죠. 안 한다 이거예요. 요즘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 내고 있어요. 실제 시험 문제는. 그럼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럼 지문이 이렇게 나오겠죠? 시험 출제 경향은 두 가지로 나온다. 이렇게 5가지 지문을 줘요. 딱 주고요. 뭐를 뭘로 바꿨다는 예를 주겠죠? 딱 주고요.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다음 중 허가 대상의 용도 변경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일단은 요 시설이 각각 무슨 군인지를 파악해야죠. 무슨 군인지를 파악해서 상인지 하인지를 파악해야 되죠. 그래서 어디로 갈 때 허가 대상입니까? 상위로 갈 때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답을 찾을 이래야 돼요. 이 풀네임을 알 필요는 없어요. 뭐 자동차 관련세군이다, 영업세군 풀네임을 알 필요 없고요. 앞자만 알면 돼요. 자, 산, 전. 그래서 요 시설들이 잔지, 문인지, 교인지를 알면 돼요. 요 풀네임은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요 앞대가리만 알면 상인지 하인지를 파악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요 각각의 용도 분류가 무슨 군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제가 말씀드린 5개를 정확히 알면 돼요. 여기 들어가는 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판매설은 어디 들어갑니까? 판매설? 영업설권. 그죠? 의료설은요? 의료. 복지 쪽이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탁탁 나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공장은요? 그렇죠. 여기 들어가죠. 아시겠죠? 그래서 각각의 용도 분류를 주어지면 이게 무슨 군인지를 파악해서 상위 하위를 따지합니다. 그럼 봐요.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그래서 기출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이제 기출문제인데 이게 몇 회 때 나온 거냐면 25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이제 지우고요. 자, 제가 이렇게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지문을 5개 주었습니다. 1, 2, 3, 4, 5 이렇게 딱 주고요. 판매설을 창고로 바꿨다. 창고설로 바꿨다.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숙박을 위락으로 바꿨대요. 숙박을 위락으로 바꿨다.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장례설을 종교설로 바꿨다. 장례설을 종교설로 바꿨다. 네 번째는 의료를 교육연구로 바꿨다. 의료설을 교육연구로 바꿨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 시험 문제 나온 걸 좀 풀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종 근생을 업무로 바꿨다. 일종 근생입니다. 이것을 업무설로 바꿨다.
허가인지 신고인지 강인지 따져보자고요. 일단 무슨 군인지를 알으려면 요 시설이 무슨 군인지 앞대가리만 따면 되죠. 판매소는 무슨 군? 영이죠. 요거를 뭘로 바꿨다? 창고는 무슨 군? 산으로 바꿨죠. 따라서 상위로 가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건 무슨 대상? 허가 대상. 이렇게 답이 찾아주고요. 숙박은 어디 들어간다? 고운 숙시할 때 숙이잖아, 그죠? 영업실은 용이 들어가죠, 용. 요것을 위락설은 모인다 맞습니까? 술집 가보자 맨 사람 모이죠? 모인다니까 모라미 집에 문임이라 문. 자, 영을 문으로 가니까 허가 대상이죠? 상위로 간다. 상위로 가니까 허가 대상. 자, 장례설은 어디 들어갑니까? 폐기잖아. 폐기 사람 죽었어요. 폐기. 산업. 이 폐기에 들어가잖아. 폐기. 그죠? 산입이라 산. 종교설은 모인다잖아요. 문이죠? 산을 문으로 가니까 하위로 가는 거예요. 요건 신고 대상. 의료에서는 교육복지할 때 교입니다. 교육연구도 교죠. 교로 가니까 같은 군끼리 가니까 뭐다? 강. 이때 건축물에다가 변경설 한다 안 한다? 한다. 같은 군이니까 한다. 일종문석은 근린할 때 리입니다. 리. 업무는 뭐보다 주거 업무할 때 여기 들어가죠? 주예요. 주지요. 리를 주로 가니까 하위로 간다. 이건 신고대상.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알려드릴 건데 미리 알려드릴게요. 자, 시험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나와요. 1, 2, 3, 4, 5, 5개 지문을 딱 줍니다. 딱 주고요. 10중차로 그렇게 나오죠. 허가 대상을 찾아라 아니면 신고 대상을 찾아라.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각각의 시설을 지금 했듯이 무슨 군인지를 따져봐야 될 겁니다. 이렇게 따져본다. 그럼 일단은 말이에요. 이게 시험지에 나오면 배당 시간은 1분 20초입니다. 그 1분 20초 안에 요거 문제를 읽는데 한 30초 걸리죠. 그리고 시험지다가 이걸 써놔야 되잖아. 이걸 쓰지 않고는 풀 수가 없겠죠? 그럼 자산 전문용 교리 주기를 쓰는 데만도 한 30초 걸릴 거예요. 1분 소진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따져봐야 됩니다. 요게 잔지, 산인지, 교인지, 문인지 따져봐야죠. 다 따지는데 5분 정도 걸린다. 시간이 오버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아주 좋게 내고도 출제자는 욕을 먹게 되죠. 시험 출제할 때 최대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들. 세부 지침은 구체적인 지침이고요. 일반 지침이 있다. 첫 번째, 남녀평등. 이게 있어요. 남녀평등에 입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건축 설비를 문제 낼 때 대변기는 문제를 내요. 남자, 여자 똑같잖아. 소변기는 못 내요. 남자, 여자 다르잖아요. 그거 못 내고요. 그 다음에 종교평등. 종교평등은 뭐냐면 기독교를 내면 불교도 내야 돼요. 천주교 내야 되고요. 대순절이 다 내야 돼. 그러면 수십 개의 종교를 다 내야 돼. 그래서 종교 문제는 안 납니다. 철학자는 나오죠. 세 번째, 시간 배분. 정해진 시간에 풀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해 줘야 돼요. 그럼 요건 지금 시간 배분에 어긋나게 되죠. 정상적으로 푸는 것도 거의 5분, 6분이 걸리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일단 여러분들은 시험지라 저거 써야 되죠. 자산 전문용 교리주기를 써야 되는데 시험장에 딱 갔더니 급 당황을 한 거야. 그래서 자자부터 기억이 안 나. 이게 풀 수 없다는 얘기죠. 이게 기억이 나야 쭉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 답을 무조건 1번 찍으면 돼요. 정답은 1번이에요. 역대 시험에 4번의 문제가 나왔는데 3번이 다 1번이에요. 왜 1번이다? 만약에 답을 5번에 쳤다고 쳐봐요. 그럼 10개를 다 따져야 되잖아. 시간이 걸려버립니다. 최소 1번의 답을 줘야만 1분 3초 안에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이거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면은 따져서 이제 풀렸는데 갑자기 까먹었다 이거야. 그러면 1번 찍으면 맞을 확률이 90% 이상. 이건 여러분들에게 드린 팁입니다. 왜 드렸다? 제가 오늘 지각해서 미안해갖고. 자, 요거 좀 한번 필기 좀 해두시죠. 요거 필기하고 다음 장 넘어갈게요. 요거. 그 프린트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예를 한번 들은 거예요.
그냥 이건 문제를 뭐 허가 대상 얘기가 아니라 저 답이 써 있잖아요. 노란 거. 이건 허가다, 신고다. 그렇게만 써놓으라고요. 집에서 공부할 때 한번 맞춰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용도를 변경할 때 되게 이제 고객이 찾아옵니다. 현재 식당을 하고 있는 것을 이것을 뭐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요 도표 딱 꺼내놓고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허가로 바꿀 거면은 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신고나 그냥 할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도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그 중개사는 거의 못 봤는데 그렇게 해야만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시 프린트를 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프린트 5페이지 보면 지금 괄호 3번까지 마쳤거든요. 괄호 4번과 괄호 5번을 마저 끝내야 됩니다. 자, 괄호 4번 볼까요? 사용 승인의 준용이라고 돼 있죠? 준용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따라하자 이거예요. 따라하자. 준용한다는 건 따라하자 이 뜻이에요. 그럼 사용 승인하게 되면 우리 보통 공사가 끝나면 준공 검사를 받는다고 그러죠. 건축법에서도 예전에 준공 검사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용 승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 승인하면 공사 끝났을 때 건축물을 사용하기 전에 확인받자. 준공 검사와 똑같습니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허가나 신고 대상의 경우 그랬어요. 허가나 신고를 하고 용도를 변경했다면 상위로 가거나 하위로 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바닥 면적 합계가 100제곱 이상이래요. 그때는 사용 승인을 준용해야 합니다. 공사 끝나고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뜻이에요. 허가나 신고 대상으로서 100제곱 이상을 용도 변경했으면 다 끝나고 사용 승인을 받자 이거예요. 그 다음 괄호 5번이죠. 건축사 설계 준용 그랬습니다. 건축사 한번 얘기 들었죠. 설계를 가장 잘 하는 사람이 건축사라고 그랬죠. 건축사 자격증을 따면 설계사무소 소장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보자. 허가 대상의 용도 변경 그랬으니까 상위로 가는 겁니다. 그거로서 바닥 면적이 500제곱 이상을 변경할 때는 설계는 반드시 건축사가 합니다. 허가 대상이니까 상위로 가는 거죠. 500제곱 이상은 꽤 크잖아요. 이것은 설계를 누가 하라? 건축사가 하라 이 뜻이에요. 그럼 만약에 500 이상인데 만약에 신고 대상입니다. 500 이상인데 신고 대상이에요. 이때는 건축사가 설계한다 안 한다? 안 하죠. 허가 대상으로서 500 이상일 때 건축사 설계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용도 변경 완벽하게 끝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은 저 시설권의 도표만 있으면 이제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축법을 보충해 봤고요. 시간이 좀 애매한데요. 잠깐 교재 볼까요, 이제? 교재를 딱 보니까요. 이제 지난번에 건축법까지 다 맞췄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실제는 주택법을 해야 되거든요. 주택법이 페이지 지금 66페이지입니다. 요 교재가 토탈 66부터 76까지 되어 있거든요. 이제 10페이지 딱 남았어요. 이 주택법을 하다 보면 중간에 끊어지겠네요. 그죠? 오늘 주택법 다 못 마치잖아요. 그래서 강의 진도를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남은 강의가 2주 남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12월 오늘이 12월 7일 할 걸 오늘 요거 대신했잖아요. 그죠? 대신했으니까 14일, 20일 두 번 남았는데 요때 이제 14일 날은 남은 요 교재를 끝내면 돼요. 주택법과 농지법 남았습니다. 10페이지니까 2시간 남짓 끝날 겁니다. 이제 20일 날은 이제 업전 할게. 휴가 가면 또 뭐라고 할 테니까 이때는 프린트를 또 만들어 올 거예요. 요런 프린트를 만들어 오는데 요것은 행정 계획을 할 겁니다. 행정 계획을 한 5, 6페이지 만들어서 그걸로 마지막 수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맞추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요번에 그 교재를 만들 때 민법이나 학계로는 이 입문서가 좀 얇아요. 그래서 저는 욕심을 내서 페이지를 많이 했음에도 여러분들 4주에 끝나잖아요. 왜 이렇게 빨리 끝나죠? 여러분들이 워낙 실력이 짱짱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아주 잘하시네. 그리고 페이지만 많다 뿐이지 그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걸 생각을 못 한 거예요. 다음번째 할 때는 한 100페이지쯤 만들어야 6주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각도 했고 좀 일찍도 끝나고 막 그랬네요. 이 정도 하시고 요번에 금요일 오시면 알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